지코노미 긴급 진단. 정부가 3기 신도시와 함께 교통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GTX 조기 착공, 그리고 신분 당선 연장, 그리고 지하철 3호선, 5호선, 7호선 연장, 다양한 개선책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교통 개선 대책의 수혜 지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반대로 이번 교통 개선 대책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피해 지역도 있을까요? 전문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일기가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생활권이 다 안정화되어 있는 주택이 낡았다는 거가 문제잖아요. 그 일기도 이제 재건축을 해줘야죠. 그리고 2기 신도시도 전부 지금 안정화됐는데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게 2기 신도시, 그러니까 뭐 저기 김포나 양주 빼고 뭐 동탄이나 뭐 이런데, 그다음에 뭐 판교 뭐 이런데 보다 과연 나을까요? 검단, 파주, 양주 이거 2기 신도시 중에 그건 그때 너무 급하게 너무 크게 지정 확대시킨 거잖아요. 그것도 집값 잡겠다고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입지상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공급하는 게 뭐 2기나 1기 신도시에 무슨 특별히 타격을 준다?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도심보다 외곽일수록 교통 접근성에 따라서 부동산 가치가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GTX 같은 광역교통망이 조성되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이나 동북부 지역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혜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과천을 꼽을 수 있고요. 과천 지역에 아무튼 뭐 4호선, 지하철 4호선도 들어가고 있지만 3기 신도시가 지정된 그 주변 지역에 이게 조금 연결이 돼서 간선으로 연결이 돼서 입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서울을 뭐 소비도시, 뭐 소득도시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과천이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바로 이제 인접해 있는 사실은 삼본이나 평촌이 영향을 받겠죠. 거기 구심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 3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사실은 새 아파트에 비해서 경쟁력이 확연히 떨어지고 또 교통망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의 집값은 오히려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막상 이번에 그 함께 발표된 철도 계획의 수혜지들이 다 대부분 좀 적용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GTX AC, 그리고 또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런 조기 착공이 지금 언급이 된 그런 지역들이 가장 수혜지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1기 신도시보다는 막상 2기 신도시가 불리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교통망계획과 3기 신도시 발표로 오히려 지금 이미 공급이 거의 완료돼가는 2기 신도시들은 약간 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GTX를 비롯한 광역교통망들의 확충들이 이루어지는 지역들이 가장 수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가장 큰 수혜 지역들은 역시 핵심적인 GTX 라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먼저 고양이라든가 또 더 나가서 의정부부터 양주 구간, 그리고 그동안 교통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있었던 인천 송도부터 시작해서 계양 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라인에 근접한, 다시 말해서 신도시의 직접적 공급뿐만 아니라 이런 광역 교통망의 조기 확충과 강화에 따른 수도권 교통에서의 출근 여건들이 개선되는 직주 근접의 테마가 될 수 있는 지역들은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판단됩니다.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수혜적이라고 그러면 위례 신도시가 되지 않겠나. 이 하남이 위례 신도시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과천 신도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천은 바로 지금 이번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지역이
양지역과 가천 사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이라서 수혜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교통대책이나 또는 직주 근접으로 산업단지를 위치하거나 만든다는 대책이 없는 게 좀 아쉬운데요. 오히려 3기 신도시를 만들므로써 2기 신도시가 오히려 볼멘 소리를 할 수 있고 개중에는 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바로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검단 신도시 지금 분양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검단 신도시나 김포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그 계양지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들은 계양지구를 더 선호하지 않겠나. 그러려면은 계양지구가 선호되는 그 영향권이 있는 검단 신도시나 김포 신도시는 오히려 더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기하고 장기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요, 아마 이제 그 주변 지역들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이 되고 입주할 때쯤이면은 주변 지역이 피해 지역이 되고 그쪽이 아닌 지역이 수혜 지역이 될 거예요. 예. 지금 고양시가 빠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고양시에 지금 가뜩이나 이게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데 3기 신도시에 들어갔으면 가격이 더 빠질 거였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3기 신도시 개발 안 한 것들이 고양시 입장에서는 더 GTX A 노선 개통된 다음에 오히려 더 나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 발표된 지역들이 이제 막 호재가 되고 이슈가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나중에 거기가 수요로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하면은 주변의 기존 아파트들은 가격이 빠질 거고, 물론 그 새 아파트는 빠지지 않겠지만, 왜냐면 이게 서울처럼 수요가 대기수가 있는 게 아닌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변에 기존 뭐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아니어서 예, 비교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신도시라든지 기존 주택들, 낡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호재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지역들은 아마 올라가다가 꺾일 거예요. 아마 더 안 오르겠죠. 네, 왜냐면 거기는 기존적으로 원래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 서울 사람들이 글로 가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를 채울 수 없으면 가격이 계속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별내라든지 심지어는 다산의 일부 단지 같은 경우도 입주할 때쯤이면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우선에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해당 지역들이 다, 그리고 인근 지역들도 모두 대부분은 조금은 악재이지 수혜 역할은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역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이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일이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그 주변 지역은 폭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개발 호재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폭등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만둬야 되냐? 그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안정화 효과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또 밀고 나가야 돼요. 2기 신도시도 좋아져요. 2기 신도시도 거기에 같이 도로 막 넓히고 하는 거 있으니까. 검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이너스 영향 받을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워낙 외진 지역이고 그 사이에 이제 인천 계양지구가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조금 영향은 받을 겁니다. 근데 뭐 생각처럼 워낙 수요층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나? 계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뭐 박살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마이너스 영향을 조금 받는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자, 지코노미 채널 유익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